자, 이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가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한 조지스트. 뭐 조지스트. 이런 제목. 예. 헨리 조지 아시죠? 예, 저희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워낙 많이 언급을 해서 아마 헨리 조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3위입니다. 네. 어쨌든 3위. 현재 3위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죠. 예. 7월 23일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지대개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항으로 전락했다. 땀이 존중받던 사회가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했다. 지대추구 하면 누구죠? 예. 헨리 조지입니다. 그렇죠. 예.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의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적인데요? 네. 이재명의 그렇죠. 기본소득세, 기본소득세, 그러네. 기본소득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인상하겠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재명 후보는 토지세 관련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토지 계약의 0.16% 정도인데 투기 투자용 토지는 0.5에서 1%까지 증세하겠다. 이거 누가 비슷하죠? 누구의 정책을 혹시 베낀 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 토지 공개념까지. 네. 예. 이건 이낙연 후보랑 좀 비슷합니다. 예, 그러네요. 가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가표 20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서 60%의 한계세율을 적용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그냥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표 20억 구간이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저거네요. 예. 이런 추미애 후보의 1호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책 경쟁 환영한다. 역시 추다르크다. 라는 논평을 내놓으셨습니다. 추다르크요. 네. 예. 추미애 지대개혁 공약 발표에 이재명 용기와 결단을 느낀다. 네. 용기와 결단,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용기와 결단을 제시하셨죠. 네. 이게 뭐가 용기가 있다는 거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무슨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추연대 이거 한겨레 명추연대가 명추 그런 용어가 이재명과 추미애의 연대. 예. 추미애는 왜 이재명을 지원 사격하나?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사실 발표하기 전에. 예, 그렇군요. 예. 추미애 후보에서 경선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리 때리기는 지나쳐 수위를 넘는 공격은 안 된다. 추미애의 지대개혁과 이재명의 국토교육세가 두 사람의 공감대 넓히는 정책적 연결고리가 있다. 자칫하면 140년 전에 나왔던 헨리 조지 이론으로 무장한 여당 대선 후보의 연대가 추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헨리 조지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드러냈다 놓고 헨리 조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헨리 조지 학파들이 그 참모로 참여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근데 혹시 추 후보는 이게 내용이 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지역경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데 지대 추구에 덫이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거다. 이래서 그때 좀 공산주의 하자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다른 아니 저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예. 사용권은 국민이 갖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문제는 중국도 공산주의인데. 예. 중국도 지금 집값이 폭등해서 난립니다. 한국보다 더 폭등을 해서 난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헨리 조지를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추미애 후보는 헨리 조지를 드러내놓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사랑하는. 그다음에 이 지난번에 1호 공약 발표할 때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장을 맡았는데 그때 자장이 추미애 대표하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조지 학파가 총출동했습니다. 정광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시작 친화적 통지 공개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축사를 하시는 모습인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유. 뭐 이런. 정말 헨리 조지를 사랑하시는 헨사온 것 같습니다. 추미애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했는데 금융과 분리해야 된다.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 결국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래 해서 금부분리를 하자. 금부분리.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 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게 헨리 조지 포럼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금융과 부동산이 분리된 나라가 있나요? 없죠.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중세 안 되죠. 경제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듣보잡 경제인이라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아, 참 이게 이번에 공약인데 신도시의 토지 임대부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만 건설하자.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재명 후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로또 분양 안 된다. 장기 임대하는 기본 주택 짓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임차권 주거권 보장하자. 추미애 지대 개혁 출발. 12억 아파트 5억에 공급 가능하다.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아, 12억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공급하는 이게 아마 토지 임대부 주택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임대부 주택이 되지 않고서는 5억에 공급하는 건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니까요. 예. 땅값만 해도 요즘 뭐 땅값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집값 신규 분양가에서 땅값 차지하는 비중이 60, 70%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3위 추미애 후보. 둘 다 헨리 조지로 묶인다고 봐야 되겠는데 헨리 조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죠.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이번에 좀 더 정밀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헨리 조지를 사실은 좀 저희가 웃음거리로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사상가고 지금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132 후보가 이렇게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헨리 조지가 한국에서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한국에서만 인기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1839년 미국 출생입니다. 중학교를 5개월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인쇄공 출신인데 글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또 하셨습니다. 언론계 선배 대선배십니다. 그러시군요. 공무원도 했고 정치가도 했고 학자도 통합니다. 할 만큼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1879년 대표작 진보와 빈곤을 발표해서 이게 15개국으로 번역됐습니다. 당시에 마르크스의 대항마로 통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는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사이비 경제학자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경제학사에서는 최후의 중농주의자 정도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이 양반의 굉장히 그 책들이 잘 팔렸어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슌페터나 존 두이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빈부격차가 워낙 심화돼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나와서 이게 마르크스도 출연할 정도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토지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정치 사회 개혁 사상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제학자는 아닌 것 같고요. 토지의 공유주의, 뭐 이런 게 지공주의. 토지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공공화한다. 토지는 공공화하는데 자본은 사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지대 차익을 뭐 세금으로 환수하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다르죠. 공산주의는 다른 논리긴 토지와 자본을 공유하는 거고 지공주의, 이 조지 헬리스트는 토지만 공유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니까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게 이제 토지 단일세입니다. 이게 한국에 퍼진 거는 대구 경북의 기독교의 개혁파학자들이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만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헨리 조지 나중에 포럼으로 발전했는데요. 여기에 바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 뭐 그분들의 중심이 됐던 거하고 토지정의연대, 그다음에 그 성토모라고 해서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그다음에 신현 함께,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30년 정도간에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모임들이 이제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추미애 후보도 TK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TK 출신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TK가 헨리 조지 학파 어떻게 보면 국내 헨리 조지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 같은 약간 본산과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TK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서 나왔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해보자면 태초에 땅이 있었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게 아니지만 나중에 개간한다는 거와 그런 거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토지에서 지주가 벌어들인 지주가 지가 하락의 위험과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 보유한 것도 노력이 아니냐. 헨리 조지는 또 토지를 제외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인공물의 가치는 100%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인공물입니다. 그 당시에 뭐 19세기 말 미국에서 서부 땅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를 안 했지만 주택에 대해서 인공물이라고 본 거죠. 근데 현 정권의 인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40년 헨리 조지의 토지 이론을 주택 분야까지 확대해서 그들을 팔아먹고 있다. 이런 예.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군요. 예. 그다음에 한국이 이미 토지세,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네. 거래세 합쳐가지고. 그러면 헨리 조지를 증세수단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토지를 국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부여하는 중국에서도 집값이 오릅니다. 이게 과연 헨리 조지 이론이 지금 현재 맞느냐라는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베트남에 1년 제가 있어봤지만 베트남도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난리거든요. 네. 나오면 뭐 집값 베트남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토지는 전부 다 국유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100년 사용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 100년 사용권이 결국은 뭐 집값이거든요. 자기가 사실상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막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이런 파국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가 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이론이라는 게 19세기 말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토지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뭔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140년 지난 지금 2021년 지금 이 현 시국에서 과연 대한민국 현실에 더군다나 헨리 조지의 이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지세로 다 환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익을. 예. 근데 차익은 하여간 다 근데 세금 내라. 지금의 환수해야 토지든 된다. 주택이든 그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자본이 투하된 거 아닙니까? 그거와 그러면 주식을 통한 불로소득. 그렇죠. 그것도 불로소득이죠. 네, 다 불로소득이죠. 정부가 그러면 세금을 갖고 있는 세금으로 다 걷어서 정부가 차익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90%의 국민들이 좋아할 거다. 10%는 안 주고 부자들은 안 준다. 막 부자한테 줘도 거기 10%에 걷어가지고 결국 90% 나눠주는 꼴이 난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전 국민은 끝끝내 집도 없을 것 같고 일할 의욕도 아무런 의욕도 못 느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다 알아서 국가가 책임져주고 내 집 내가 다 해주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직장을 다니고 뭐하러 그럴까요? 맨날 놀러 다니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이론을 가지고 갑자기 왜 헨리 조지가 한국에서 유행하느냐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뭐 여당의 1위, 3위 지지율을 자랑하는 후보님들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가지고 일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편리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분명히 가져와서 이거를 대한민국 현실에 어떻게 보면 저는 왜곡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를 약간 좀 그런 불안한 조금 의혹의 시선을 좀 저는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21세기 헨리 조지 대살아난 한국에서 대살아났다는 부활한 헨리 조지입니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